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문제를 다 풀고 C단계는 일단 진도가 많기 때문에 진도 한번 다 빼고 나서 C단계만 따로 풀던지 복습할 때 풀던지 그거는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부등식에서 제일 처음에 나온 성질이 이제 부등식의 기본 성질 대수 비교하는 거. 실수 A, B, C, D에서 옳은 것만 고르세요. 보면은 A랑 B랑 비교해서 A가 크고 C보다 B가 큰데 당연히 A가 C보다 크겠지, 그지? 당연한 거. 그리고 이게 A, B, C가 모두 양수인 상태에서 지금 A를 곱한 거는 그냥 A로 나눠버릴 수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지금 B와 C를 비교했을 때 이 상태잖아. 이렇게. 그러면은 둘 다 양수인 상태에서 C가 크다면 뒤집으면, 이거 역수로 바꾸면 B분의 1과 이제 C분의 1을 비교를 했을 때 당연히 B분의 1이 더 크지. 뭐 숫자로 예를 들면 얘가 2고 3이야. 뒤집으면 당연히 2분의 1이 더 큰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양변에 A 곱한 거라서 얘도 맞는 거고, 얘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숫자를 뭐 넣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닌데 A, B 중에 A가 크고 C, D 중에 이제 D가 큰데 A에서 C를 빼고 B에서 D를 빼고, 근데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일단 모르고 누가 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A와 B, C, D가 서로 연계점이 없으니까 디귿은 뭐 확실한 게 뭔지는 몰라.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더했어. 뭐 당연히 큰 것끼리 더한 거랑 작은 것끼리 더한 거면 비교가 되겠지. 어, 그렇지. A 더하기 D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 그지? 그 다음 B 더하기 C, A 더하기 D, 이게 크지? B 더하기 C, 뭐 당연히 크네, 그지? 이거 넘겨보면 바로 나오니까 또 맞는 거네, 그지? 대소비교는 보통 중학교 때 나오는 성질에 에서 크게 뭐 달라진 건 없는데, 원칙상 대소비교는 이렇게 하지. A와 B를 뺐을 때 0보다 크다. 그럼 당연히 이제 A가 큰 거고, 제곱해 둘 다 양수인 경우는 제곱해서 빼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빼가지고 0보다 크면 당연히 A가 큰 거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여기서 이거 빼가지고 다 인수분해해서 부호 판단하면 그냥 끝나니까, 요런 종류의 문제들은 대부분 다 통분, 여기서 이거 빼가지고 일단 누가 크다를 먼저 정하면 안 되고, 여기서 이거 뺐을 때 음수 나오면은 얘가 이긴 거, 양수 나오면 얘가 이긴 거. 이해가지? 부등식 출제되는 문제는 주로 이제 여기서부터. 이 문제가 뭐냐면 일단 요 부등식을 하나 풀었을 때 AX가 이제 B보다 크다. 이거 보통 중학교 때도 많이 나오는데 얘를 풀면 답이 몇 개냐면 5개가 나와. 근데 그 중에서 해가 특수한 경우, 그러니까 해가 없거나 무수히 많은 경우가 시험에 보통 고등학교 때 나오는데, A가 양수, A가 0, A가 음수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A가 양수면 뭐 당연히 양변을 A로 나누니까 이렇게 될 거고, A가 음수면 부등호 방향만 바뀌겠지, 음수로 나눴으니까. 중요한 건 이제 A가 0이면 0 곱하기 X가 되고, 이 상태에서 B의 부호에 따라서 결과가 다 바뀌어. B가 양수면 여기 양수가 0이니까 말이 안 되지. 그때는 X에다가 뭘 넣어도 성립을 안 하니까 해가 없다. B가 만약 0이면 0이 0보다 크다니까 당연히 또 해가 없고, B가 음수면 이게 음수고 얘가 0이니까 당연히 얘가 크지. X에다 1 넣어도 되고 2 넣어도 되고 3, 모든 게 다 성립하니까 이때는 해가 무수히 많다. 이게 만을 닫자. 그래서 요 세 가지의 상황이 시험에 엄청 잘 나와. 근데 요 문제는 뭐 요거 아니면 이거에 대한 선택인데, 얘를 풀었더니 즉 1-a로 나눴더니 부동호 방향 바뀐 거 보이잖아, 그지? 제일 먼저 기록할 거는 1-a가 음수였다. 그러면 우리는 똑같이 이렇게 부동호 방향을 바꿔야 되지. 다시 이렇게 바꾸고 x가 작다. 1-a의 부호를 이런 거 부호 건드리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놔서 얘가 -2랑 같다. 요거 풀면 답이야. 뭐 풀 때는 뭐 이렇게 놓고 이렇게 곱한 거, 얘네들이 곱한 거랑 1 곱하기 얘가 같다 놓으면 풀면 답이겠지. 그래서 A가 요거 살짝 건드리면 A가 1보다 커. 요거 이제 해를 구하세요. 여기서 이제 하나의 문자로 통일이 될 거라서 A 또는 B에다 집어넣고 풀면 답이겠지. 지금 내가 유형별로 이렇게 하나씩 풀어보면 이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 뭐 개념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충분히 설명을 해줄 거고, 너희는 이걸 빨리 보고 학원 들어와서 어려운 문제 풀고 질문하고
안 풀리는 거 나한테 바로바로 얘기해야 돼. 자, 위에 거 풀고 아래 거 풀어서 이제 연립부등식의 요 기호의 이름이 연립기호인데 연립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일단 위에 거 풀어보면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5x 그 다음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4 양변을 빼기호로 나누면 x가 5분의 4보다 크고 나왔다. 그다음 밑에 거 풀면 3x 3 x가 1보다 작고 나왔다. 수직선에다 여기다 그릴 거야. 수직선에다가 5분의 4를 찍어. 얘 등호 있으니까 색깔도 예쁘게 칠하고 5분의 4 해서 이거 보면 부등호 방향이거든 이게. 물론 x가 크다라는 의미인데 얘가 이쪽으로 날아가잖아. 요 화살표와 요게 지금 같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x가 왼쪽에 있을 때 요 방향이 화살표의 방향이야. 이렇게 해요. 좀 유치하긴 한데 1은 여기 있고 1. 그 다음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얘 방향 똑같지? 그래서 공통 부분 이렇게 색깔 칠해놓고 얘가 답인 거야. 공통 부분이 파악이 안 되거나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라인이 한 줄, 요 가운데는 두 줄, 여기 한 줄이지. 제일 많이 여러 줄 있는 게 답이야. 공통으로 성립하는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럼 A가 5분의 4고 여기 5분의 4, 그 다음 B가 1이겠지. 쉬운 거 빨리빨리 넘어갈게. 얘도 마찬가지. 요거는 얘 한번 풀고 이렇게 한번,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풀고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 아까처럼 그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는 뭐 일로 가고 하나 일로 가고. 아직 안 풀었으니까 숫자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 색깔 칠하면 그냥 답이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 그럼 답이 어디야? 여기지, 그치? 또는 이렇게 나왔어. 이런 경우 답이 있겠어 없겠어? 공통부분이 없지. 답이 없는 거야 이거는. 답이 없는 거고. 하나는 이렇게 알파에서 왼쪽으로 가고 하나는 또 알파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왔어. 이것도 만난 게 없으니까 답이 없는 거야. 이해가지? 그 다음에 해가 특수한 거. 해가 특수한 게 방금 얘기한 그 해가 무수히 많거나 또는 없거나 해가 없는 걸 찾으래. 얘는 11에서 왼쪽으로 갔고 11에서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얘는 x가 11은 겹쳤지. 그래서 방정식처럼 이렇게 답이 나와.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풀었는데 마이너스 1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얘는 약분하면 x가 3보다 크다지. 이렇게 되지. 그럼 공통부분 여기가 되니까 해가 있어. 해가 없는 건 아까처럼 서로 겹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풀어서 답 구하면 답이 뭐 이런 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해가 주어졌어. 근데 힌트가 너무 뻔해. 해가 주어졌어. 이거 풀었을 때 결과가 지금 나온 거거든. 근데 보니까 얘는 등호가 없지 않냐? 요 등호 없지? 얘는 등호가 있지? 그럼 분명히 위에 거 푼 게 이런 거 사실 답 안 풀어도 위에 거 푼 게 얘 아니겠냐? 얘 등호 있는 거. 아래 거 푼 거 보나마나 이걸 거고, 그지? 그러면 A 구할 때는 요걸 답으로 택하고, 그다음 B 구할 때는 요 아래쪽에 있는 걸 풀어서 얘가 된다. 그러니까 밑에 거 살짝 풀면 얘 넘어가면 빼기 x, 얘 넘어가면 4가 되고 x가 빼기 4보다 크다. 그럼 x가 빼기 4보다 크니까 b는 빼기 4겠지. 그다음 이거는 얘 넘어가면 4x, 그다음에 a 플러스 1. 글씨 잘 보이나? 해상도는 최고로 높인 거라서 일단 뭐 나누면 어떻게 돼? 4분의 a 플러스 1이니까 얘가 4분의 a 플러스 1이겠지? 얘가 3. 얘 넘어가면 a 더하기 1이 12, a가 11.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a 구하고 b 구하고. 자, 쉬운 거 빨리빨리 넘어가서 뒤쪽 가면 절대값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난이도가 있어서 근데 걔는 당연히 시험에 나올 거고. 해를 갖지 않는다. 해가 없다는 얘기는 아까 봤지만 풀 수 있는 거 먼저 풀어. 얘 넘어가면 16이지. 그럼 x가 작고 나왔다 4보다. 자, 4보다 작고 나왔다 4. 이렇게. 그러면 보나마나 해가 없으려면 요거 풀면 x가 크고 나왔다 3a 빼기 5인데 얘가 방향이 어느 방향이야? 오른쪽으로 간다고 써있지? 그럼 여기서 찍어놓고 오른쪽으로 보내야겠지? 여기다 3a 마이너스 5를 딱 찍어놓고 얘네 둘은 떨어져야 돼. 두 개 만약에 붙으면 해가 존재해. 그래서 완전히 떨어뜨려서 요걸 풀면 그냥 답이야. 지금 위치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치만 정확하게 찾으면 되고 해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고.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야. 앞에 시험에 나올 거 사실 별로 없었고 그냥 계산 연습이고 정수가 두 개다. 이런 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지. 양변을 일단 10을 곱해. 그럼 4x 더하기 4. 10x 빼기 20. 넘어가면 빼기 6x. 웬만하면 x를 왼쪽에 넣어. 부등호를 이제 부등식을 풀 때 x가 작다 4보다.
x가 4보다 작으니까 일단 찍어. 여기 4. 그 다음에 여유있게 여기 3, 여기 2, 여기 1, 0. 어차피 정수가 두 개 나오니까 이쪽 안으로 들어가는 얘네 둘이 나온다는 뜻이야. 얘네 둘이 해가 된다는 얘기야. 밑에 걸 풀어보면 마이너스 x 1 마이너스 a x가 크다 a 빼기 1보다 분명히 a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인데 얘 위치 찾는 문제야. 요거 위치 a 빼기 1을 어디다 둬야겠어? 요 사이에 둬야겠지. 여기다가 뚝 두고 오른쪽으로 날려야겠지. 방향도 오른쪽이니까. 그럼 이 공간 안에 정수가 딱 두 개 들어가는 거야. 그럼 1과 a 마이너스 1이 이 사이에 있어. 근데 잘 보면 등호가 없지. 뚫려 있지. 뚫려 있으니까 이제 얘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따져야 되는데 얘가 2에 붙잖아. 그럼 어떻게 2가 없어지지? 정수 한 개가 사라지지. 그래서 얘는 반드시 1쪽으로 붙어야 돼. 이쪽으로. 뭐 1쪽에 붙는다고 해서 1이 들어가진 않아. 그냥 뚫려 있잖아. 포함이 안 된다고 어차피. 그러니까 위치가 a-1이 1까지 이동 가능하다 이 뜻이야. 그래서 얘 찾으면 답이야. 이거 시험에 잘 나와. 별표. 이거 영상 봤는지 안 봤는지 내가 프린트에 보면 55분에 별표 있는지 보면 바로 알 수 있어. 무조건 봐야 되고 끝까지 봐. 요거 하나 보는데 15분 정도밖에 안 걸려. 자, 어느 학교 요건 이제 활용인데 활용은 유형별로 문제가 다 달라. 얘 풀어준다고 얘를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표적인 거 풀어줄 테니까 나머지는 뭐 다 중학교 문제 수준이라서. 어느 학교 학생들이 긴 의자에 앉아있다. 의자의 개수 x. 그럼 학생 수는 뭐가 되겠어? 학생 수는 4명씩 앉으면 10명이 남아있어. 그럼 학생 수는 4x. 서 있는 애가 10명이래 이렇게. 여기 보면 5명씩 앉으면 의자가 7개나 남아있대. 이게 부등식이 성립하는 이유가 뭐냐면 의자가 이렇게 쭉 있어. 쭉 있어.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의자에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요 8번째 의자를 잘 봐. 8번째 의자. 8번째 의자에 몇 명이 앉아 있는지 알아 몰라? 모르지. 5명씩 앉았다고 했어. 다섯 명씩 있겠지. 의자의 개수는 전체 x개야, x개. 근데 8번째 의자에는 1명이 있을 수도 있고 2명이 있을 수도 있고 최대 5명까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얘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부등식이 된 거야. 무슨 말이냐면 학생 수가 정확하게 4x 더하기 10인데 지금 의자를 7개를 치웠고 이 의자까지 치워. 그래서 얘네들한테 일어나라 그래. 너희 서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5명씩 앉았고 x 마이너스 8개 의자를 치웠어. 그럼 서 있는 애가 몇 명이야? 최소 1명은 서 있을 수 있지. 그리고 최대로 서 있을 수 있는 학생이 최대로 5명까지. 그럼 이제 딱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야. 이거 보면은 의자가 7개 사람이 없다. 하나 더 빼야 돼. 더 빼서 얘네들 세워놓고 서 있는 애만 체크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가지? 요거 한번 풀고 요거 한번 풀어서 공통범위 찾으면 답이야. 활용은 뭐 일단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해. 개념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뭐 요 정도. 그리고 지금부터 중요한 거 이제 시험 문제는 대부분 절대값으로 몰려 있어. 1차 부등식에서 아까 전에 내가 별표하라는 거랑 답 5개 나온다고 한 거. 그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내가 그림으로 푸는 걸 알려줄 텐데 일단 2가지 풀이를 다 쓸 거야. 자, 어떤 수의 절대값이 예를 들어 3보다 크대. 그럼 절대값의 정의는 원점에서부터 거리야. 그러면 하나, 둘, 셋.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3칸보다 멀리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3칸이 3이 있지. 얘보다 멀리 있다. 이렇게 멀리. 또는 왼쪽으로 하나, 둘, 3칸 가면 빼기 3 있지. 얘보다도 더 멀리 있다. 이게 A의 범위인 거야. 절대값. 원점에서부터 거리야. 3칸보다 멀리 있으니까 오른쪽 3보다 멀리 있고 왼쪽 3보다 멀리 있다. 이거 부등식으로 표현하면 A가 3보다 크다 또는 A가 빼기 3보다 왼쪽에 있다. 이렇게 하면 되고 반대로 A의 절대값이 뭐 예를 들어서 2보다 작대. 그럼 두 칸보다 가깝다 이거지. 그치? 원점에서 거리가 하나 둘 2 하나 둘 마이너스 2 가깝다. 요 사이에 있다. 이해가지? 절대값이 제일 작은 수는 0이고 얘네 둘 사이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에서 A가 2 사이다. 얘도 마찬가지로 조금 유치하지만 A의 절대값이 크면 바깥쪽이잖아. 바깥쪽. 그 다음에 이 절대값이 어떤 양수보다 당연히 양수여야 되고 양수보다 작으면 이 사이 구간이지. 사이. 요 사이 빼기와 이 사이 이렇게 해요. 유치하지만 사이. 그
그 다음에 이거는 바깥쪽이니까 바깥쪽을 어른들이 보통 가해라고, 바깥쪽을 사투리 같은 건데 가해라고 부르거든. 이렇게 기억을 해서 얘를 풀 때도 우리는 얘를 뭐라고 두면 돼? A라고 두면 되고, 얘가 A야. 자, 참고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 절대값에서 A-B의 절대값은 원점에서부터 거리인데 B-A의 절대값이랑 당연히 똑같아. 예를 들어서 절대값 빼기 3이랑 절대값 3이 다르냐? 이것도 거리지. 왼쪽으로 3칸 가나 3칸이고 오른쪽으로 3칸 가나 이것도 3칸이야. 얘도 똑같아. 그러면 이런 문제 만나면 우리가 X가 왼쪽에 있는 게 좀 심리적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냐? 이렇게 위치를 바꿔도 문제가 없어. 이렇게 바꿔놓고 풀어. 헷갈리지 않으려고. 그리고 얘가 A라는 느낌으로 보면 11칸보다 멀리 있지. 그래서 방금 공식처럼 얘가 이건 거야. 그지? 그럼 얘가 11보다 멀리 있다. 즉 3x 8이 11보다 크고, 또는 3x 8이 마이너스 1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요 두 가지 풀면 답이야. 그 안에 자연수의 최소값 구하면 답이 나올 거고. 그래서 이거는 공식을 쓰는 문제야. 전체의 절대값 있고 어떤 숫자, 작다 크다, 그럼 가인지 사인지만 찾아주면 될 거고. 자, 다음 요것도 마찬가지로 방금 얘기한 그 공식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 어떤 거냐면 절대값 3x-1 얘 넘어가면 x 플러스 5. 해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얘가 수학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고, 이거 아까 전에 상수처럼 생각을 해. 그럼 아까 전에 사익구간 나오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붙인 에. 이렇게 풀어도 수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x 플러스 5 이렇게 풀면 돼. 그냥 요거 풀어서 뭐 3x를 다 뺀다던가 아니면 요거 한번 풀고 요거 한번 풀어서 공통범위 찾으면 답 나오겠지. 이게 숫자가 아니고 문자여도 이게 된다. 방금 전에 쓴 그 공식 그대로 쓰면 돼. 전체의 절대값이 있으니까 요게 x가 어쩌고 나와도 이 공식 사용 가능하고. 그 다음에 드디어 나왔어. 시험 문제 100% 출제야. 이거는 무조건 나와 시험에. 객관식이 됐건 서술형이 됐건 이게 무조건 나오는데, 얘랑 내가 두 개를 풀 거야. 왜냐면 얘는 일단 첫 번째 범위를 나눠서 푸는 게 있어. 얘도 마찬가지로 범위를 나눠서 푸는 게 있고, 두 번째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방법이 있어. 얘도 물론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근데 속도가 누가 빠르냐면 밑에 거는 그냥 범위로 푸는 게 나아. 그 다음 위에 거는 그래프가 훨씬 빨라. 일단 먼저 배워야 되는 게 범위로 푸는 거니까 이 문제를 내가 범위로 풀어볼게. 이 범위가 무슨 말이냐면 절대값의 이 안에 있는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어떨 때는 x 플러스 1로 풀리고 어떨 때는 빼기 x 빼기 1로 풀리지. 왜? 원점에서부터 거리기 때문에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 다르다고. 이게 양수면 그냥 나가잖아. 예를 들면 빼기 3의 절대값이랑 3의 절대값, 얘는 그냥 그대로 나갔지. 근데 빼기 3의 절대값에서 이게 음수면 결과론적으로 원점에서부터 거리니까 양수가 돼서 나가야 돼.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를 뺏은 게 아니라 빼기 3에다가 음수를 하나 더 추가시킨 거야. 그래서 3이 된 거야.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값에다 빼기를 하나 더 줘야 돼. 이해가지? 그래서 마이너스가 생긴 거야. 뺏긴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요거를 부호 판정을 위해서 얘가 0 되는 숫자가 마이너스 1이고, 범위로 풀고 있다 지금.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이게 0 되는 숫자가 2란 말이야. 이거 잘 들어야 돼. 시험에 나온다 이거. 그래서 빼기 1보다 왼쪽, 빼기 1과 2 사이, 2보다 큰 쪽,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이게 1번의 범위야. 얘가 2번의 범위고 3번의 범위야. 잘 봐야 돼. 빼기 1보다 작다면 얘 양수의 음수야. 그냥 빼기 1보다 작은 거 넣어봐. 당연히 음수겠지.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달고 나간다고 이렇게. 그 다음 요거 빼기 1보다 작았어. 0 빼기 2 같은 거 넣어봐 여기다. 당연히 음수겠지. 빼기 1 넣어도 음수인데. 그럼 당연히 음수니까 빼기를 들고 나가지. 근데 앞에 뭐가 있어? 빼기 있지. 빼기 들고 나가는데 빼기가 또 있으니까 플러스 이렇게 풀린다고. 이게 첫 번째 구간에 대한 풀이야. 그럼 빼기 1보다 작다라는 전제하에 얘를 풀어야 되지. 그럼 x가 될 거고, 얘는 빼기 5인데 넘어가면 5니까 답은 2. 그러니까 x가 2보다 커 놨다가 돼. 그럼 잘 봐라. 우리가 지금 전제 조건을 깔기를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분명히 했지. 근데 지금 막상 풀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 x가 2보다 커 놨다고 나왔지. 그럼 공통범위 있어 없어? 없지. 1번은 답이 없다. 지워. 1번에서 답이 안 나온 거야 그냥. 자,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빼기 1과 2 사이. 그럼 가장 편하게 요 사이에 0 같은 숫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양쪽에 넣어. 0 넣으면 양수. 그지? 0 넣으면 음수. 이거 보면서 왜 0 대입하면 양수예요? 뭐 그런 생각하는 애들 가끔 있어. 넣어봐 x에다. 그럼 1이잖아. 그럼 당연히 양수 아니야? 그럼 풀 때 어떻게 해야 돼? 양수로 풀어야겠지 이렇게. 잘 보이지? 혹시 안 보인 거 아니야? 아니다. 그 다음에 요 사이 아직 2번 하고 있구나. 2번 하고 있는데 0 같은 거 집어넣으니까 음수지. 음수니까 빼기 들고 나가지. 어떻게 돼? 플러스 2x 빼기 4 빼기 3보다 크거 나왔다. 그럼 얘 풀 거야. 3x 얘 너 빼기 3인데 너 뭐야 0이네? 그럼 x가 0 이상이네. 그럼 처음에 전제를 깔았던 거는 마이너스 1과 2 사이였지. 자, 여기서 조심할 거. 아까 전에 빼기 1보다 x가 전제 조건 x가 빼기 1보다 작거 나왔다. 두 번째는 마이너스 1에서 지금 여기 등호 있잖아. 그럼 등호 빼야겠지? x가 2 사이다. 이렇게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등호의 위치는 하나씩만 넣어주면 돼. 여기 들어갔으면 여기 빼면 되고 여기 들어갔으면 그 다음 거 할 때 빼면 돼. 조금 정신없는데 이렇게 지금 전제 조건이야 이게. 그 다음에 답이 이렇게 나왔어. 0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나왔어. 그럼 답이 이거지. 공통범위 있으니까. 자, 2번의 답은 이거야. 자, 세 번째. x가 2보다 클 때. 2보다 크고 2보다 크면 둘 다 양수겠지 당연히. 넣어보면 알 거고. x 플러스 1. 그냥 편하게 풀면 돼. 절대값이 마치 괄호라는 느낌으로 그냥 풀면 돼 이렇게. 그럼 빼기 x. 뭐야 이거 잠깐만. 느낌이 안 좋은데. 빼기 3이네. 이게 왜 잠깐만 여기 플러스구나. 미안. 5잖아 그지? 넘어가면 빼기 8이네. x는 8 이하지. 오케이. 그럼 2보다 크다고 풀었어. 뚫어야지.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여기가 답이지. 자, 최종 1번, 2번, 3번 중에 2번, 3번에서 답이 나왔고 2번 답이고 3번 답이고. 그럼 둘 다 답이지 뭐. 그러면은 이제 엮어주면 되지. 0에서 2까지고 2에서 8까지고 여기 등호 있고 등호 없으니까 답은 0에서 총 8까지. 그럼 x의 최대값은 8, 최소는 0 이렇게 되겠지. 최종 답은 어떻게 돼? 0에서 x가 8까지. 이 영상을 한 번 보면 이해 안 간다. 두 번 봐야 된다. 특히 이 문제 시험에 이 가운데 특히 빼기 나오면 피곤한데 이거 어차피 범위로 풀어야 돼서 빼기 나오면 그냥 마음을 비우고 범위로 풀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더하기가 나왔어. 중간에 더하기 이렇게 더하기가 나왔어. 이때는 땡큐로 바로 그리면 돼. 자, 그리는 거 보여줄게. 이제 그린다는 말이 뭐냐면 y는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x 빼기 3이라는 이 그래프를 그릴 거고 y는 5랑 비교해서 얘보다 위에 있는 그 구간의 x의 범위를 구할 거야. 얘 그릴 때 간단하게 이렇게 그리면 돼. 점점점점해서 여기다 0 적어. 이게 0 대입하면 0이니까 여기 3이지? 3 대입하면 0이지? 그럼 일단 0 대입하면 0이고 얘 3대니까 여기 함수값 3이고 3 대입하면 여기 0이고 여기 3이니까 똑같이 또 3이겠지? 그럼 그래프 어떻게 되냐면 항상 이런 식으로 그려져. 이렇게 이런 느낌. 왜 그러냐면 3보다 오른쪽이면 이 직선은 둘 다 양수로 푼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2 정도 될 거야. 2x 빼기 3이라는 직선이야. 그냥 그대로 재현한 거야. 0과 3 사이면 이게 숫자가 3밖에 안 나와. 왜냐면 둘 다 빼기 이렇게 돼. 상수함수밖에 안 나오니까. 마찬가지 0보다 작으면 둘 다 음수니까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라는 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어찌됐거나 이렇게 그려. 꺾어. 두 번 꺾으면 돼. 그 다음 5를 그어. 여기 3이었지? 5 그어. 그리고 여기 3이지. 여기 5잖아. 몇 칸이야 이거? 두 칸이지. 지금 기울기 얼마야? 2지. 이 직선의 기울기 둘 다 양수로 푼 거잖아. 그럼 y는 2x 빼기 3이잖아. 그럼 기울기 2라는 건 기울기의 정의가 뭐지? 직각일 때 x가 한 칸 갈 때 y가 두 칸 가면 되지. 이게 기울기 2잖아. 근데 딱 두 칸이네 y가. 그지? 그럼 x가 한 칸 갔겠지? 그럼 이 점이 어떻게 돼? 교점 x좌표는 4겠지. 지금 우리가 찾는 게 뭐냐면 얘보다 얘가 위에 있는 데야. 여기 이런 데 있잖아. 이런 데 여기 이런 데. 그럼 어차피 교점만 찾아가지고 요 색깔 칠한 부분이 4보다 오른쪽이고 그 다음에 얘가 한 칸 갔으니까 당연히 대칭 구조라서 얘도 한 칸 가면 되지. 여기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그럼 얘가 교점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1의 왼쪽, 그 다음에 4의 오른쪽. 이해가지? 그리면 훨씬 편해. 물론 이것도 범위 이용해서 풀 수 있어. 근데 범위 이용하면 범위 찾아야지. 범위에 맞춰서 풀어야지. 또 범위에 맞춰서 풀어야지. 그려야지. 공통부분 색깔 칠해야지. 얘도 범위에 맞춰서 풀어야지. 그 다음 비교해야지. 답 확인해야지. 할 일이 너무 많아. 그지? 너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릴 수 있는 문제가 나왔으면 좋겠고, 안 되면 이렇게 기준이 빼기랑 더하기야. 이거 내가 설명 이렇게 길게 했는데 필기 안 돼 있기만 해봐. 자, 부등식이 끝났어. 1차 부등식. 아, 미안, 안 끝났어. 마지막 문제. 요것도, 자, 봐봐. 요거 이제 내가 이제 그려서 풀어볼게. 물론 아까 전에 공식 쓰는 걸 보긴 봤는데, 이것도 그릴 수가 있어. a-1. 난 웬만하면 그려서 풀어. 이 함수는 2x 빼기 3을 v자로 꺾어준 거야. 그냥 이 함수의 꼭지점이 2분의 3,0이라고 생각해. 2분의 3 찍어. 그래서 2차 함수를 그냥 뾰족하게 그린다. 이런 느낌. 요거는 기울기가 2. 그냥 2x 빼기 3이니까. 요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야. 그래서 이 v자로 꺾인 이 함수가 얘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a-1이라는 거는 그냥 숫자야, 숫자. y는 a 빼기 1 가로선이야.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 있지? 가로로 선 긋는 거. 이 a-1이라는 선이 얘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어야 돼. 그럼 어디 써야 돼? 이렇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이게 a-1. 그럼 v자가 위에 있잖아.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지. 왜? a-1이 더 위에 있는 구간들이 생기지. 여기서 얘기하는 해가 모든 실수라는 얘기는 이 빨간색 그래프의 모든 점이 이 파란색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a-1이 이렇게 그었어. 이거 안 되지. 겹치는 게 생기니까 안 돼. 이것도 안 돼. 그러면은 a-1이 0보다 작으면 돼. 이게 0이니까 그 아래로 내려가면 돼. 이거 풀면 답이야. 그냥 그리기만 하면 딱히 계산할 게 없어. 해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 하나만 더 할까? 이렇게 그리겠지. 여기 얼마야? 여기 교점 x가 빼기 11이지. 근데 함수값은 어차피 0이야, 그지? 근데 얘가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얘가 위에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야 돼. 이렇게 되면 안 된대. 이거 얘가 위에 있잖아. 이거 안 된대. 붙어도 안 된대. 밑으로 내려가야지. 2분의 a 플러스 1이 음수분의 답이야. 위에 거랑 똑같아. 여기까지 내가 영상을 보고 왔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학원에서 할 일은 틀린 거 체크해서 쌍둥이 풀고 C단계 실력 굳히기 이걸 풀어야 돼. 이렇게 안 하면 절대 6월 말까지 진도 못 끝낸다. 지금 시험 범위 너무 많아 지금.